바뀐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거의 서로마 제국이 한 500년,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한 1500년, 상당히 오랫동안 전 세계죠. 그러니까 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전역, 그러니까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오스트리아, 뭐 해서 쭉 그 전 유럽, 동부 유럽인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데까지, 루마니아를 그때 당시에는 다키아라고 그러죠. 뭐 도나우강 유역, 그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의 뭐 이집트, 뭐 그다음에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뭐 이런 그 북아프리카 전역,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방, 중동 지방까지도 다 점령을 해서 상당히 광대한 영역을 통치를 한 로마 제국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서로마 제국 500년, 동로마 제국 1500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 다음에 고대 로마가 설립된 753년부터 계산을 한다면은 서로마 제국은 거의 한 1200년, 동로마 제국은 한 2200년.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로마 제국,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지금 현대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포르투갈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뜨는 아니면은 이제 1800년대, 1700년대, 1600년대 이때 뭐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 세계 식민지화를 하고 제국주의로 부상을 하고 이런 그 최근에 떠오르는 최근에 강력한 강대국과 로마 제국이 차이가 있다. 뭐가 차이냐? 그거는 정복한 지역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는 정복한 지역에 대한 정책이 좀 남과 다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정복을 하면은 그 전쟁 지휘관이 그 식민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은 바로 로마 군대는 이겨서 그 땅을 점령을 하면은 공병 위주로 해서 그 나라의 도로, 다리, 상하수도 이런 걸 정비를 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국가의 그 도로, 다리, 뭐 상하수도, 뭐 도시 기반 시설 이런 거를 건설하는데 주력을 해서 그 나라를 제대로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몽골 제국도 전 세계를 지배를 했지만은 몽골은 이제 막 주로 파괴하고 뭐 없애고 뭐 이런 것들. 그래도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또 그 융합,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제국이 크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도시 기반 시설을 증축을 했다. 그다음에 그 식민지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를 허용을 했다. 자치를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를 그 당시에 부르는 거는 무니키피움이라고 부른다. 무니키피움. 그래서 자치를 인정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라. 지방 분권을 해서 치안과 사법을 지방에다 맡긴 거죠. 근데 이렇게 지방에다 맡겨놓으면은 지방 토호 세력들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반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 유력자들을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해주고 원로원 의석까지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 이라크를 점령을 했다. 그런데 이라크 사람 중에서 그 유력자들을 미국 시민권을 주고 미국의 상원의원에 진출을 해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도 주고 원로원 의석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는 그 나라의 융화 정책을 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미국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설마 뭐 자기가 점령했다고 이라크 사람들을 미국 시민권을 주거나 상원의원에 뭐 이렇게 추천해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이게 로마와의 차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유력 자제들을 로마로 볼모로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죠. 대신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만 귀국하는 것만 조건을 걸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그 로마군에 입대하는 거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로마군은 주 전력이 군단병이고 보조 전력이 보조군은 속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군에 25년 동안 근무를 하면은 능력에 따라서 군단병으로도 되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25년만 근무를 하면은 로마 시민권이 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25년이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라도 능력이 인정되면은 로마 군단병으로 편입을 해주고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그 높은 계층, 귀족 계층의 가문명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가문명을 나눠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피보호자 같은 가문명을 나눠 받는 그 속주민들을 하고의 관계를 클리엔테스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클리엔테스, 지금 현대 영어로는 뭐 클라이언트하고 그 유래인데 클리엔테스라는 거는 지금 클라이언트는 이제 고객을 의미하지만은 이건 고객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어떤 그 보호해주는 관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인 대장이 그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 백인 대장이 이제 100명의 병사들을 통치를 하는데 이 백인 대장과 병사들이 20년 동안을 한 기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근무를 할 경우에 그 뭐 이제 주로 해외가 많겠죠. 전 세계를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 해외 기지에서 그 주변에 있는 속주민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혈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가장 번성기가 오황제 시대죠. 오황제 시대는 이제 서기 100년부터 200년 사이. 요때 이제 가장 로마가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황제 시대의 황제 중에 이제 한 사람인 트라이아누스 황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황제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있는데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재위가 서기 98년부터 117년까지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서기 117년부터 138년까지 또 둘 다 20년씩 왕위에 있었죠. 황제에 있었죠. 그래서 서기 100년경부터 서기 200년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오현제 로마의 5명의 현명 황제 중에 마지막 황제가 이제 그 유명한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울리우스인데 어떻든 이 5명의 황제 중에서 트라이아누스 황제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혼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주민 여자 로마인과의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로마 황제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그 정책은 뭐냐? 패자 동화 정책이다. 그러니까 패자를 자기네 걸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운명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를 그 로마에서는 파밀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밀리아는 지금 현대 영어의 패밀리의 어원이겠죠. 그래서 파밀리아라고 부르고 로마는 제국 전체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강성했던 겁니다. 제국 전체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패자를 동화시키고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래도 어떻든 로마가 이제 그때 멸망을 하죠. 멸망을 안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나 만물은 반드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만물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처음에 발흥을 한 것도 나중에는 결국은 쇠락하게 되고 올라간 건 내려가고 내려간 건 다시 또 없어지면 다시 또 생기고 이런 것이 세상의 운명이지 뭐 로마가 강성하다고 해서 뭐 계속 뭐 우주의 나이인 137억 년 동안 계속 강성할 수도 없는 거고 지구의 나이인 46억 년 동안 계속 강성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든 그 모든 우주, 사물, 모든 물질은 결국에는 쇠락하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무질서로 가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그 조선 시대라든가 고려 시대 뭐 이런 그 한국의 왕조들도 보통 한 400년, 500년 지속이 되죠.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은 좀 짧아요. 중국은 청나라, 명나라, 뭐 한나라 뭐 쭉 있지만은 보통 한 300년, 원나라는 뭐 한 뭐 200년, 뭐 금나라는 100년 이렇게 해서 중국은 그 한 왕조의 지속 시간이 보통 한 300년 이내가 주로인데
우리나라 한국은 그나마 조선이나 고려 등 한 400년, 500년 오래 지속이